지금부터 그러면 뒷담화 피드백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후방화를 시작할까요? 후방화를 시작할 거고. 네, 저는 뒷담화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방화 뒷담화 피드백. 이게 우리가 작가별로 이걸 피드백하고 싶은 그 화를 각자 투표를 통해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과반수의 표를 얻은 화를 피드백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나랑 안이랑 지여 같은 경우는 3화 쓰레기 가족 3화를 선택했고, 버드 같은 경우는 4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6월 셋째 주 만화를 신청했고 버든 넷째 주 만화를 투표했습니다. 네, 제가 그 넷째 주 만화를 골랐었던 이유는 가장 최근에 봤었던 만화여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그 강도가 가장 셌었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스포일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돼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사실 스포일할 내용이 기억이 나서 한 말은 아니고, 그 표현 방식, 연출 방식이 굉장히 빌드업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전의 만화들을 얘기를 해도 전혀 무관한 내용에서 바로 3주차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같이 해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예. 왜 이렇게? 저희도 하시죠.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끌까요? 네네. 소리가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놀목, 아니, 버드, 지어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피드백. 아니요, 제일 먼저고요. 네. 지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주차 쓰레기 가족 3주차 28화에서 30화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4주차가 제일 인상은 깊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이제 결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제일 인상이 깊게 된 것 같아서, 뭔가 그것은 이제 앞에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앞에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느낌이 있었고, 그렇지만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에서 그냥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게 느껴져서 이제 3주차 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근데 내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여기서 미도가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않는 게 이 쓰레기 가족 6월호의 메인 스토리인데, 그 30화의 세 번째 컷을 보면은 이제 검은 화면에 흰색 선으로 문이 그려져 있고, 말풍선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존재하는 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장면 때문에 내가 좀 3주차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되게 평범한 컷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 컷을 보면은 얘 이름이 뭐지? 비니. 고니 아닌가? 비니요? 비니. 고니 형. 비니 입장에서 이제 문의 손잡이가 좌측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컷에 손잡이는 우측에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방 안에서 바라본 이 문에 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쭉 읽어 나갈 때는
이 컷이 그냥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뭔가 기호적인 걸로 다가오는데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미도의 입장이라는 거를 미도의 시선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컷 같거든. 난 여기서 되게 준규의 어떤 세심함 같은 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도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오라는 그 숙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혼란해져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래서 첫 주차 말고는 이제 미도가 만화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미도는 방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미도에게 걱정하거나 혹은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밖에서 반응을 하는데 왜냐면 미도가 거기 들어간 이유는 이제 미도가 여기 있는 이 쓰레기 가족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도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나였으면은 미도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미도의 입장에서 컷을 구성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냥 오히려 그냥 계속 밖에서만 이렇게 상황 밖에 이제 방 밖에서만 구성이 되고 근데 이 컷을 그러니까 바쿠가 그렸을 때는 어쨌든 미도의 시선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 되게 1인칭으로 뭔가 여기에 이 컷에는 미도 자체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왠지 엄청 중요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 그거에 이어서 이제 빈이 문을 두드리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 컷에 저벅저벅하고 걸어간 이후에 이제 그래도 해는 뜬다라는 글씨와 함께 이제 이 함께 사는 이 쓰레기 가족이 미도에게 밥상을 차려준 게 이제 문 앞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되게 놀랐던 게 여기에서 숟가락 젓가락이 그 미도 방향으로 되어 있어. 이게 나는 바쿠의 엄청나게 섬세하고 뭔가 다정한 세계관을 좀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어. 그 빈도 그렇고 되게 눈들이 눈동자가 없고 뭔가 싸나워 보이고 이렇지만 뭔가 되게 따뜻하잖아 이야기가. 근데 그게 뭔가 스토리나 어쨌든 인물을 설정한 거에 있어서 성격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캐릭터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진짜 얘 세계관 자체가 되게 좀 배려심이 있고 뭔가 다정하고 섬세하다는 게 잘 드러난 것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이 닫혀 있는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저 장면을 봤을 때 문을 당겨서 여는 문일까 밀어서 여는 문일까 궁금했는데 지금 너가 말한 걸 확인해 봤을 때 문의 고리가 바깥쪽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문을 밀어서 여는 밀어서 여는 것 같아. 그래? 저 문이 경청. 점점이 그 바깥쪽을 향해 있어서 미도가 나올 수 없게 밥상으로 막은 거야? 밥상으로 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당겼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 근데 맞아. 근데 이것조차 뭔가 응. 바쿠의 세계관에 포함이 된 것 같아. 얘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얘는 뭔가를 배려했는데 그게 개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쿠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게 사실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거는 진짜 추가적으로 그린 것 같단 말이지. 저것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나도. 기호인 거고 어쩌면 저 숟가락 젓가락의 위치 같은 경우도 그냥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냥 쟤한테는 그냥 바쿠 입장에서 그냥 미도에게 주는 밥이니까 미도 쪽으로 해주는 게 걔한테는 당연한
거일 수 있는 거지. 그 진짜 그리고 문 옆에는 이러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바쿠의 당연한 거고.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싶은 게 4주차 때 보면 문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맞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살짝 벌어져 있는 것만 나와 있고 네. 안으로 벌어진 거 밖으로 나간 건지 안으로 들어간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기억. 근데 그게 되게 재밌다.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진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개그를 만들 수도 있긴 하겠다. 맞아. 다음에 바쿠가. 오. 바꾸가. 미도가 문을 열었는데 앞에 밥상이 안 보여서 미도는 문을 다시 닫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 아니면 미도가 힘이 너무 없어서 문을 밖에서 잠갔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서 좀 속상한데. 미안해. 어쨌든 뭐 그렇고. 근데 어. 난 너가 말한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봤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너 말대로 제 바쿠의 그 장점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리고 여기서 되게 또 좋았던 게 그 곤이 도끼를 들고 상처받은 미도에게 다가가서 문을 부수려고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거친 말로 막 걔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뭔가 비판받을 수 있는 어떤 태도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이 곤의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엄청 폭력적이다 막. 난 근데 이런 폭력은 우선 이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뭔가 되게 이런 태도가 난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그냥 막 누군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낙심한 것을 계속 막 어떡하니 막 이렇게 막 다독여주고 막 미안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갑자기 막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야 그냥 짠 한잔 하고 그냥 해 그냥 다 풀어 이제 그냥 끝내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것을 물론 끝내지진 않는데 뭔가 그 확 하고 분위기가 전환되고 정신이 좀 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대사가 여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대사를 바쿠가 어떻게 쓰게 된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왜냐면 바쿠는 이런 행동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게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 되게 보통은 아니지만 뭐 나의 만화에서는 되게 내 어투가 계속 드러난다고 느껴지는데 바쿠의 작업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장면에서 되게 그 작가의 말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그 어법에서 벗어난 그 태도, 목소리가 있다고 느껴서 나도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바쿠가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뭔가 그게 뭐 안 쓰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안 쓰는 문법을 사용해서 그 작가에서 뭔가 벗어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말 그 자체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문장으로 끝내야 되는데 문장으로 못 끝내.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4명 같은 경우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만화 자체가 되게 다르면서도 본인의 목소리가 엄청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거든. 그 나도 이제 열병을 할 때 제일 주요 과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주요 과제가
내가 아닌 어떤 타인의 목소리로 대화를 할 때 그냥 나랑 내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썼잖아 다. 근데 시나리오도 내가 쓰고 그림도 내가 그리는 거지만 뭔가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가 대화하는 것처럼 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간절하게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하는 친구가 그걸 읽고 나서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그러니까 읽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난 되게 놀랐거든. 그러면서 엄청 실패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엔 되게 속상했는데 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 근데 이제 바쿠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버드는 공감한다고 했고 나도 그런데 너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놀목이랑 지연은 어떤지 궁금해. 바쿠 만화 보면서 느끼는 거? 그냥 아니면 그런 점? 어떤 그런 그런 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관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어떤 진짜 캐릭터가 진짜같이 느껴지는 게 항상 작가의 관찰력이 기반이 된다고 느낀단 말이야. 근데 나는 너희 둘 다 엄청 관찰력이 대단하고 상대방의 상대방 엄청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너희가 그 캐릭터들을 진짜처럼 대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그런 말투를 못 주는 거 아닐까? 다른 말투를 못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음. 그리고 나도 바쿠의 쓰레기 가족을 보면은 항상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져. 이런 만화를. 내 만화 잠깐이지만 그 당배랑 같이 했던 3주차 만화에서 인물들이 말을 하고 여러 인물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 진짜 거의 혼잣말에 가까운 대화인데도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그 말을 고를 때는 항상 봤던 것들을 기억해서 했던 것 같아. 나는 대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랬어. 나는 나도 뭐 바쿠 난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막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왜냐면 바쿠가 작업하는 걸 계속 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하니까 나는 지금 아니가 뭐 그걸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걸 아예 몰랐고 그래서 뭐 이게 실패와 성공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걸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봤을 때 바쿠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쿠가 하는 과정을 보면은 시나리오 쓰는 거에 진짜 거의 80%를 쓸 정도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본다던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좀 본다던가 혹은 책을 좀 본다던가 아니면 잠깐 뭐 나무위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환기시킬 때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걔가 레퍼런스 삼는다고 난 느꼈어. 그리고 그걸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내가 엄청 느꼈던 일화가 바쿠가 만화를 이제 보내야 하는 때였어. 마감을 이제 해서 보내야 되는 때인데 그림은 다 그렸어. 그림은 다 그렸는데 막 이러는 거야 계속해서. 왜 그래? 했더니 대사가 안 붙는다고. 대사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이러면서 대사를 계속 고치는 거야. 계속 고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바쿠가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니까 캐릭터 구축이 잘 되는구나. 근데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 텍스트에 오히려 그림보다 텍스트 이미지보다는 텍스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냥 그것은 사실 나는 모든 작업자가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비단 바쿠만의 것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오히려 바쿠한테서 더 이런 걸 궁금했던 이유는 바쿠가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이랑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느꼈거든. 되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세상이 있고 걔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농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잠깐 그 대화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기호 같은 걸로 얘기를 했을 때 다 알아듣는데 바쿠가 못 알아듣거나 혹은 그러니까 주의를 잘 안 집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난 느꼈거든. 그러니까 바쿠가 실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찰을 하나 이런 의문이 있어. 근데 나는 나랑 그리고 이제 음 몰라 버드한테도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사람을 관찰을 진짜 많이 하고 엄청 예민하단 말이야. 너희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실제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나 아니면은 그냥 엄청 관찰을 많이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아니면은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꽤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고 뭔가 바쿠는 비교적 뭔가 그것에 큰 어떤 뭔가 열정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겠지만 어떤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난 바쿠 만화가 되게 기호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 기호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확 분류해서 범주화를 시켜야지 난 기호화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바쿠 글이 되게 성실하고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되게 막 그런 느낌이 난 항상 들거든. 엄청 좋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굉장히 투박하기도 해. 나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되게 투박한데 엄청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 공감해. 나는 양쪽 다 공감을 했는데 그 다른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는 되게 바쿠 만화를 보면서 이게 그 캐릭터마다 성격이 진짜 특이점이 있잖아. 그게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바쿠가 어떤 식으로 그 기획을 하고 이 스크립트를 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 사람 너가 말한 것처럼 투박하기 때문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제 지효가 말한 것처럼 이 스크립트를 짜고 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다는 게 뭔가 나는 방금 얘기 들으면서 내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성격이랑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어떤 한 추상적인 성격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축을 만들어 놓고 그거의 원리를 성격을 계속 이제 말로 구축을 하는 사람 같다고 느꼈어. 방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되게 우리 같은 경우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뭔가 이제 베이스를 하나를 되게 짜놓고서는 거기서 계속 유발되는 어떤 성격들을 계속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바쿠 같은 경우는 그 솔직하거나 투박한 그 연출 방식으로 인해서 되게 이렇게 쌓는 느낌 성격을
그 한화 한화 이 성격이 되게 쌓여지는 느낌이 든다고 느꼈고 그래서 되게 억지스럽지 않고 뭔가 어디론가 귀결돼야 된다라는 느낌보다 계속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지만 그게 결국 캐릭터 빌드업에 너무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진짜 그 원리를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내가 평소 하지 못하는 말을 캐릭터에서 꺼낼 수 있다는 게 사람 그랬어. 나도 버드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놀목이 얘기한 것도 연결이 되는데 뭔가 엄청 복잡하게 느껴져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 그냥 그 사람이 사나운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안 사나운 모습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복잡하고 그것을 한 면만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 글쓰기 방식도 항상 그 앞에 걸 쓴 다음에 그것을 다른 면에 보여주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내가 놀목이랑 라플로르라는 되게 긴 상영 시간을 가진 영화를 영재관에서 보고 왔거든. 근데 그걸 보고 되게 크게 느꼈던 게 방금 이제 버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복잡한 걸 보여줄 때 내가 느끼기로는 복잡한 거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복잡한 것이 여러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한 것은 하나의 큰 점이라고 지금 규정을 해보자면 하나의 큰 점과 작은 여러 개의 점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을 이미지적으로 나눠보자면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산파되어 있는 그 작은 점들을 보여줬을 때 이것이 복잡함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뭐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못 알아듣겠고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것을 시간 속에서 그냥 처음엔 단순한 커다란 하나의 점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복잡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점이 점점 분열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작은 점으로 퍼져 나갈 때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그 복잡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쌓여간다고 해야 되나?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곤이 막 이렇게 싸납게 계속해. 이게 되게 막 투박하잖아. 엄청 단순하고 사람은 진짜 그냥 이거 기호잖아. 기호. 이런 그냥 성격으로 부여된 어떤 클리시적인 기호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갑자기 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이랬을 때 캐릭터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생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나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 디딤돌 같은 역할을 캐릭터 안에서 계속 보여주는구나. 그런 것 같아. 사람 자체 뭔가 감각하는 거나 인식하는 게 어쨌든 시간 속에서만 가능하니까 나는 시간 속에서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요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스토리텔링이 엄청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어. 진짜 호흡이 길다. 근데 약간 끝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아. 굳이? 놀먹거 할까? 좋아. 와 여기 난 보고 있는데 아니 옆에 정리가 아니야, 이건 아주- 진짜- 촬영 한번 해줄 수 있어? 응? 핸드폰이 없구나.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에 이걸로? 여기. 오케이. 아니. 나중에 뭐 나중에 찍어서 캡처해서 보여줘. 뭐 나는 근데 나도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아무튼 지난번에 피드백했을 때 이야기를 나는 많이 좀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들을 테니까 그냥 처음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볼게. 처음에 나는 이 페이지에서 그 고니의 대사랑 반응이 나도 진짜 너무 좋았어. 아니가 말한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고
현실은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다고 울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 울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일어서라 자식아. 이렇게 이어지는 저 말풍선, 저 대사가 고니를 엄청나게 설명해 줬어. 그리고 고니를 엄청나게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 나는. 고니가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뭘 겪어왔는지 그리고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자기 방식을 구축하게 됐는지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아저씨는 미도가 남쪽 섬에서 왔으며 양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라고 했다. 라고 엄청 심각한 뭔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군. 그러니까 편지 쓰기 싫어서 틀어박힌 거란 말이지. 라고 확 아까 아니가 말한 것처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뭔가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편지 쓰기 싫어서 틀어박힌 거지 이렇게. 근데 확실히 어떤 심각한 일이 있고 그걸 계속해서 심각한 일 취급을 하면은 미도는 결국 계속 심각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 주변에서 계속 심각한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 고니가 이거를 대하는 방식이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청 막 대하는 게 되게 좋았어. 근데 이게 일단 이 셋이 미도를 기다리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저씨는 뭐 미도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예 어떤 그런 게 안 나오고 만화 속에서는 비니는 문을 계속 쾅쾅 두드리고 고니 같은 경우는 강제로 도끼로 부숴서 열려고 해. 근데 이 셋이 이 미도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게 엄청 좋았어. 이번 6월호 내내 그걸 쭉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 뭔가 놀목이 얘기한 시점에서 엄청 짜릿한 그 바쿠만의 그 유머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그 그렇군에서 이제 확 전환되는 게 요즘 지향하는 혹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말 어법이 내가 무언가 감정이나 어떤 되게 그러니까 그 꼬여 있는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읽어주는 사람들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대화들을 그 대화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현존한다라는 그 다독임을 받는데 이 지점에서 되게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 편지 쓰기 싫어서 틀어박힌 거란 말이지 하면서 그냥 행동을 탁 집어버리는 게 진짜 좋다 그 말. 꼬인 생각 말하면은 행동으로 대답하는 그런 느낌인가? 진짜 도끼로 그냥 팍 해버리는. 그리고 현존하는 느낌이 든다는 그 말이 너무 갑자기 확 가게 됐어. 들으면서. 좋군.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 이컷의 고니 표정 있잖아. 이 표정 이 컷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쓰레기 가족의 주인공 얼굴들이 다 그 눈동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 아저씨도 이렇게 웃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진짜 미도도 그렇고 그 모든 캐릭터가 눈동자가 없는데 이게 되게 기호화됨과 동시에 바쿠의 쓰레기 가족이 약간 어떤 담백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의 영향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여기에 이제 뭔가 부들부들 표시나 아니면은 이렇게 땀땀 표시는 항상 많이 쓰는데 아니면 이 부끄부끄 표시?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바쿠가 조절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 이 기호를 이걸 왠지 얘기를 하면 바쿠는 그냥 원래 그거 써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나는 이 조절이 엄청 좋았거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세 번째 페이지에서 고니가
그러면 저 녀석 양부모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쓰레기 부모라도 지 자식이 살았으면 찾으려 할 거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쓰레기라는 단어가 쓰레기 가족 만화에서 처음 언어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되게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제목의 쓰레기 가족이랑 고니가 지금 발화하는 쓰레기 부모의 그 쓰레기 단어가 왜 다르게 느껴질까? 어떻게 다른 걸까를 되게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은 개개인으로, 이 쓰레기 가족의 개개인들은 바깥에서 쓰레기가 된 이후에 가족이 된 거라고 느꼈어. 개인은 쓰레기일 수 있지만 가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쓰레기 가족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모여서 가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서로 나름의 방식대로 서로를 돌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으로서는 쓰레기가 아닌 거지. 근데 이 부모들은 개개인으로서는 쓰레기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부모가 되면서 이제 쓰레기가 된 거야. 부모의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음. 부모의 역할을 뭔가 에 한해서 이제 쓰레기 짓을 한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쓰레기 부모도 무조건 완전히 쓰레기인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가족이 무조건 뭔가 우리가 얘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게 느껴졌어. 이 쓰레기 부모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가족 구성원들도 밖에서는 진짜 쓰레기일 수 있단 말이야. 뭔가 누구를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 신원을 뭐 정확하게 알아야지 들여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뭔가 얘네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쓰레기가 된 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미도의 부모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단어의 등장이 되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얘네가 아닌 다른 쓰레기들, 쓰레기 가족이 아닌 다른 쓰레기 부모의 존재가 언급이 되면서 쓰레기가 여기서 뜻하는 게 뭘까? 얘네들을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 엄청. 나도 이제 놀목이랑 같은 입장으로 되게 이 대사에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 확 쓰레기가 갖고 있는 언어에 되게 이런 다층성을 확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언어의 다층성을 보여줘야지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드러나서 되게 놀라웠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놀목처럼 정의를 하진 않았는데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7번째 컷에서 우리가 괜히 가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라는 고뇌 대사가 이제 6월호 첫 주차 만화에 비슷하게 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6월호 첫째 주 만화에서 갑자기 쓰레기 가족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듯이 뭐 회기동에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열하잖아. 우리 가명을 서로 쓰고 있고 같이 살고 있다. 근데 거기서는 되게 단란하고 뭔가 어떤 가명을 쓴다는 게 어떤 그냥 규칙? 되게 가벼운 규칙이나 뭔가 별로 이유가 없이 되게 느껴지는데, 이제 세 번째 화에서 갑자기 그걸 반복하는데,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전달하니까 쓰레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이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선 되게 심각하게 갑자기 또 확 달라지는 거야. 느껴지는 의미가. 가명이란 단어가. 가명이란 단어보다는 가명을 쓰는다는 그 규칙 자체가 그냥 맞아. 놀이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이 집의 그냥 규칙? 별로 뭐 이런 정도지. 그냥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서로 그냥 그런 걸 서로 그냥 존중하면서 묻고 지내고 있다? 그냥 대충 그런 어떤 기호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뭔가 이렇게 예상했던 거를 뭔가 더 심각하게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 서스펜스. 진짜. 좋다. 우리 근데 10분 남았지? 아니? 아니 11시까지. 미안. 그리고 나는 다 얘기했어 이제. 오케이. 저 차례입니까? 네. 나는 바쿠의 만화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유머.
것 같아. 항상 유머러스하다고 느끼고 일단 뻑뻑뻑부터 웃겼었던 것 같아. 뻑뻑뻑이 굉장히 웃겼고 그리고 이거는 아니가 옛날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만약에 그런 문장이 있다면 사랑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너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내 입으로 못 하겠다. 너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솔직하지 않다라는 부정형으로 인해서 솔직함이 생기는 거.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해봐. 단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너무 잘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계속 어디에 있었나 요즘 계속 얘기하는데 믿는 대로 세계가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다는 거는 그 단어를 믿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솔직함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넌 솔직하지 않아 혹은 넌 솔직해라고 얘기하고 그 기준이 이제 본인한테 있을 거 아니야. 솔직함이 뭔지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근데 이제 솔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솔직함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그 맞나? 말을 듣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샜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 고맙고 바쿠 만화를 보면서 이런 지점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서스펜스를 무게를 엄청 무게감을 뭔가 진지하지 않으면서 서스펜스를 잘 준다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많았는데 그게 글쎄 죽은 거 아닐까?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모든 화의 분위기가 불길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은 아니지만 뭔가 예측을 계속 하게끔 만든다던가 그리고 나는 고니가 일단 쓰레기 가족에서 되게 재밌다고 느낀 부분이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도 뭔가 사전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캐릭터 빌드업이 계속 안 돼 있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캐릭터를 이해하기 때문에 고니가 칼을 들고 있건 이 도끼를 들고 있건 하면은 정말로 다음 장면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할 수 없음을 바쿠가 진짜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유머 포인트였는데 평소에 뒷조사라도 하는 거야? 라고 29편의 이제 두 번째 장에 물어봤을 때 바로 아저씨가 응 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데 정말 이 서스펜스 그러니까 뭔가 확 끌어당기는 어떤 긴장감 혹은 뭔가 불쾌감을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그걸 확 푸는데 후 풀어내는 게 아니야 라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응이라고 얘기하면서 캐릭터를 한층 쌓았는데 이거에 대한 무게를 전혀 안 두는 그래서 진짜 이 바쿠의 이걸 유머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뭔지 긴장을 줬다가 그것에 힘을 확 푸는 거지. 근데 그것을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너 예를 들면 너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라고 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은 죽였습니다. 아니면 안 죽였습니다. 이건데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싹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앞에 전제되어 있는 긴장이나 어떤 쌓아가는 이야기랑 별개의 무언가로 이제 상황을 환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지어 의견이 좀 궁금한 게 이제 지어가 이제 바쿠가 지정한 자신과 유마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사람 1위거든.
직접 들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유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화에 등장하는. 아니, 내가 이해를 못했어. 예진이 말을. 내가 집중력을 잃었어. 듣다가. 그럼 놀목은 아무도 내 말을 아니요, 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이해했는데 파쿠의 유머가 좋았다. 나도 좋았다. 맞아. 근데 질문이 정확히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 질문이 그냥- 없었어. 맞아, 질문이 예진 없었어. 맞아, 버드가 그냥 이거 나는 이랬다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냥 던졌어. 그죠. 듣고 싶다. 응. 난 완전 다 유머라고 생각했고 나도 뭔가 유머 코드가 맞는 1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 대표. 막 이게 왜 웃기냐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기서 이거는 이런 빌드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들의 어떤 시그널을 얘기해줘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쿠랑 평소에 정말 유머,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치고 유머들을 좀 하는 편인데 딱 바쿠가 좋아하는 개그인 것 같아. 이런 게. 그러니까 바쿠가 좋아하는 개그들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막 하다가 그냥 그 말을 갑자기 탁 잘라버린다거나 혹은 어떤 말 막 하다가 그럼 뭐 이거 하고 싶은 거야? 하면은 갑자기 그거랑 전혀 다른 갑자기 뜬금없는 걸 가져와서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엥?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웃긴 그런 상황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화에서도 늘 그런 거를 넣는다고 느꼈고 난 그래서 바쿠 만화를 항상 웃으면서 봐. 어떤 긴장, 불안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면서 너무 웃기고 바쿠랑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바쿠랑 보통 얘기할 때도 보통 상황극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극 하냐 뭐 이러면 갑자기 그냥 바쿠가 내 방에서 내가 그 작업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막 이러면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왔더니 갑자기 맞짱 뜨고 싶다. 뭐 약간 이래 갑자기 나한테 맞아. 저번에도 맞짱 뜰 사람 없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그게 상황극의 시작이거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받아치냐가 중요한데 그럼 나는 바로 그냥 옷을 벗어. 그러니까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옷을 벗어. 그러면 바꾸랑 나랑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이 또 끝나거든. 그 상황이 끝나고 거기 길게 가져가지 않아. 이거 그냥 깍깍깍깍 이렇게 웃고 다시 또 각자의 방을 들어서 작업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바쿠가 어느 순간 작업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보고 있어. 그러니까 문틈을 살짝 보고 있어. 그러다가 그냥 이런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 그럼 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거 못 본 척해. 못 본 척 하다가 갑자기 나도 주먹만 이렇게 바꿔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찌러보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뭔가 우린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이거 볼 때마다 그냥 바쿠랑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 이게 어떤 픽션의 이야기들이잖아. 근데 바쿠랑 놀 때마다 늘 그런 픽션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갑자기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만들어버리거든. 그래서 바쿠의 만화를 보면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 바쿠랑 옛날에 했던 얘기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각자 어떤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게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어떤 얘기를 하다가 으악 살려줘 막 약간 이런 걸 하면은 그 살려줘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각자 떠오르는 상황이 다르죠. 근데 너 지금 바닷가에서 난파한 배 위에서 파도가 엄청 치는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이미지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은 걔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뭔가 둘이 그렇게 코드가 잘 맞는 유머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실생활에서 가능한 거구나. 그 상상 도킹. 약간 좀 바쿠랑 그런 가까이 멀리. 너는 너무 가깝고 이제 너무 멀었어. 나는 계속 이러고 말고 있어. 근데 나는 방금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길고양이를
길고양이와 장난치는 걸 가르쳐주는 그 과정 있잖아. 혹시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길고양이라고 말한 것도 웃기긴 한데 고양이한테 장난을 혹은 사냥놀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이게 장난인지 인지하는 그 순간들, 그러니까 그걸 장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게 되게 너희들 사이에서 가능.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게 그거를 빌드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신기했어.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장난을 서로 유머 코드를 이해하고 뭔가 어디서 진심이고 그리고 장난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그 진심의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가짜인 걸 꺼냈을 때도 싸우자 기분 나빠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아니란 걸 아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초반에 지여랑 바쿠가 이렇게 농담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되게 혼자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되게 저게 진짜 진짜 갈구는 약간 이지맨가? 진짜 왜 바쿠한테 저러지? 아니면 왜 저거를 그냥 하지? 이런 생각을 초반에 했었었어. 근데 너희 셋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그냥 쟤네들은 일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아니한테 들었을 때 바쿠도 많이 한다. 이래서 그냥 둘이 너 진짜 잘 노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나는 그런 만약에 그런 걸 받는다면 엄청 했을 거거든. 당황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고 근데 너무 익숙하게 그걸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나는. 그 바쿠가 엄청 그 농담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저거를 상황극을 해야 되겠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 근데 맞아. 나도 사실은 이제 같이 살면서 있는데 나는 그 상황극을 잘 못 받아. 못 받고 애초에 시도를 잘 안 해. 나는 이제 바쿠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걸어오지 않고 근데 이게 나는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다 기호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 뒤에 보통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우선 기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거나 꼴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기호화를 진짜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향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 뭔가를 이렇게 분류하고 압축하는 것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뭔가 캐릭터성이랑 좀 연결이 됐어. 방금 너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보통 나야. 진동이. 뭐야? 이렇게 가까운 데서 울리는데 사촌 동생이 전화했어. 계속. 이렇게 생긴 애들은 보통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난 연결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쿠는 지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쿠는 이제 그런 걸 꽤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캐릭터는 이런 행동을 한다. 보통 영화에서 혹은 만화에서. 그리고 그걸 아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캐릭터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그런 식의 유머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네. 어떻게 보면 그 스테레오타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반전을 끌어올 수 있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재밌어. 근데 나는 한 번도 바쿠 만화를 보면서 웃은 적은 없었어. 그래? 막 와하하 이렇게 웃거나 그냥 뭐 이런 느낌? 나는 근데 엄청 해맑게 웃어. 진짜 바쿠 만화 보면은 그 진짜 긴장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데 산린 만화 중에서 뭔가 항상 이렇게 섬뜩함을 확 느끼고 여기서 그냥 세팅으로 그냥 살짝이라도 진지한 느낌을 주면은 난 거기서 갑자기 겁을 내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이입을 하면서 만화를 보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그렇게 느끼는데 반전을 항상 잘 먹힌다.
그 제 코멘트는 끝난 것 같고요. 오케이. 네, 그럼 제 꺼야 되지 않을까?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빠르게 좋습니다. 네, 좀만 더 일을 참죠. 저도 옷을 벗게 되는. 싸울까? 네, 저는 우선 이 셋째 주 만화를 선정했던 이유는 바쿠 만화가 우리 사이에서 많이 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전에 3월 달부터 연재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너 만화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주 에피소드를 끝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보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번 6월 달에 한 달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하나하나를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주를 봤을 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엄청나게 느꼈어. 그러니까 3월 달과 4월 달 이거를 쭉 쌓아왔고 이제 6월 달 셋째 주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느낌을 내가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서 나는 셋째 주를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는 길에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바쿠 만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데 오늘 내가 바쿠 만화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를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스튜디오 해기동 산린에 가면은 내가 가져온 옛날 일본 만화책들이 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니셜 D를 너무 읽고 싶어서 오랜만에 그래서 그 하나를 꺼내서 병원 가는 길에 계속 읽고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도 읽고 만화책을 그냥 계속 읽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만화가.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오늘 바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만화를 보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부 그 아까 이니셜 D 만화를 봤을 때랑 이걸 볼 때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각 캐릭터들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리고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간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나도 다음 산린 때는 단편이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돼 있는 거를 해서 완성짓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들었고, 실제로 지금 기획도 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바쿠 만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쿠 만화는 그냥 전면에 쓰레기라는 거를 내세우는 만화란 말이야. 근데 쓰레기라 하면은 나쁘다, 뭐 악하다라는 게 생겨버리고, 그럼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착하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바쿠는 쓰레기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쁘다라고 읽히지 않게끔 캐릭터들을 만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착하다 나쁘다 이 두 개가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구역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 공간에 캐릭터들을 지금 다 넣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다 이상한 캐릭터들인 거야. 이상한 캐릭터들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상한 캐릭터들일 수도 있는 거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캐릭터들일 수도 있는 건데, 독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얘들 정확히 뭐가 나쁘고 뭐가 착한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착하다 나쁘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얘네들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상하다, 이상한 애들이 계속 모여서 그 이상함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사는데, 그게 너무 그 순간순간에 감동이 있고 그 순간순간에 서로 싸움도 있고 그 순간순간에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려지는 것 같거든. 그러면서 난 이 캐릭터들이 점점 입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캐릭터들을 딱
얘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이 고니가 이렇게 도끼를 들고 가는 것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상하다. 얘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의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이 캐릭터는 뭔가 이런 캐릭터구나 이렇게만 느껴지고 울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걸 보면서 고니는 약간 이런 성격인가? 라는 식으로 판단은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얘가 뭐 나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런 캐릭터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거라서 다음화가 계속 기대가 돼. 이제 얘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궁금하고 얘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액션을 보일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바쿠의 만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바쿠의 만화에서 그 이상함이라는 영역 속의 캐릭터를 계속 두고 있다는 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만화가 너무 재밌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캐릭터가 응. 아저씨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이상하지다고 너가 어디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얘네들을 이제 그 쓰레기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는데 그냥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이중적인 면이 다 있잖아. 그런 걸 잘 보여줘서 쓰레기든 쓰레기지 아니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상하다고 이렇게 또 가진 않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지점이었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 나는 방금 아니랑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아니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건 있잖아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지효랑도 공감하고 아니랑도 공감했던 지점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뭐였냐면 그 나는 지효가 말한 그 이상한 지점을 얘가 새로 형성을 했다. 그 이분법적인 거에서 뭔가 별개의 스펙트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느꼈는데 나는 그럼에도 나쁘다라는 거를 계속 바쿠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 이 도끼를 가지고 온다던가 이런 거 뭔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거를 뺨으로써 그거가 효과를 없앰으로써 그 톤앤 매너가 생겨서 그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이 캐릭터가 이상한 행동을 취하거나 그 캐릭터가 뭔가 성격적으로 독특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엄청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쁠 수 있는 면모를 딱 드러냈는데 그게 계속 무효화되는 지점이 되게 이상하다. 나는 그게 근데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나는 이상하지 않지 않나? 오히려 너무 다 주변에 내가 다 할 것 같은 표현이고 어쨌든 내 주변에서 다 있을 것 같은 캐릭터란 말이야. 사실 아저씨도.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이상함이 뭔지가 좀 더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 일단 버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기보다는 같이 모여 살면서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그 이상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뭐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하면 막 그럼 안 돼, 나쁜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니네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애써 말리고 그냥 그걸 보면서 나는 고니 형이 무섭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도는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때 비니가 막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아저씨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도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러내고 있을 뿐인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또 누군가는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상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져 지금까지. 근데 난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세계가 만들어지는 음. 거라는 것은 공감하는데 음. 여전히 이상하다는 말이 뭔가 나한테는 음. 다 안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상함이라는 게 음.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함이야? 어, 낯선 느낌인 거잖아. 어쨌든 그치, 낯선 이상함이라는 거지. 거는 뭔가 사회에서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는.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음, 음, 오늘 오면서 생각한 거라서 나도 막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냥 쓰레기 가족이란 걸 생각했을 때 바로 그냥 쓰레기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됐었거든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그냥 나쁘다,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다가 근데 이 캐릭터들을 계속 생각해봤을 때 얘네들은 착하다, 나쁘다 이런 범주에 아무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이 캐릭터가 지금 위치한 지점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 지금까지 지금 현재 만화가 연재된 지점까지 어느 지점에 있을까 했을 때 이상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지점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점에 있다. 그래서 이상한 캐릭터들이고 이 이상한 캐릭터들이 성격을 드러내지만 그 성격들이 서로 간의 상호성으로 뭔가 계속 무효가 돼.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상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갈 때가 있고 긴장감을 줄 때가 있고 한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설정이 좋은 거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이상한 영역의 애들을 계속해서 넣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 의미로 나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알 수 없음이라는 거에서 이제 음.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음. 알 수 없음에 나는 좀 더 뭔가 음.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좀 더 정확하다? 알 수 없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거랑 이상함이랑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다르니까 나는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사회적으로 이상하다고 했지만 사회에서도 뭔가 사회성의 뭔가 기본적인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서도 뭔가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것이 너무 나한테는 좀 그냥 정말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그냥 뭔가 속성 같아 갖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알 수 없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다라고 나는 좀 더 공감이 됐다. 그 사회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는 나도 공감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이상하다고 표현한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그게 왜 그랬냐면은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내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가족에서도 되는 건데 뭐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혹은 근데 뭐 그게 부정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 같고 학생 때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럴 때도 생각해보면 무리와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상하다, 이상하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알 수 없음을 이상함으로. 나는 그 맥락에서 너가 왜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어. 근데
왜 제 정의를 바랬는지 혹은 더 구체화하길 바랬는지는 너무 의도를 알겠어. 미묘하다? 약간 모르겠다. 미묘도 좀 그렇긴 한데 알 수 없어.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여기서 뭔가 여전히 나는 그 단어에 대한 이제 내 세계에서는 뭔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 약간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 자체가 나는 드는 것 같아. 그 남자가 머리가 길다. 라는 어떤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나? 얘네들은 쓰레기 가족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너무나 평범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나는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오히려 얘네들이 평범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가 진짜 쓰레기 가족인데 쓰레기 가족같이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짓을 했으면은 쓰레기에서 다른 식으로 벗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근데 여기선 이미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가 이제 얘기한 지점에서는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놀목은 어때? 나는 그 이상하다는 말이 되게 이해가 됐어. 이상하다는 애는 알 수 없음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그 표준에서 멀어져 있는 다는 점에서의 이상함도 있는 것 같아. 표준, 평균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건 분명 존재한단 말이지. 되게 없는 거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평균치가 있단 말이야. 그것에서 멀어져 있다고 난 있는 가족을 난 바꾸어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엄청 대안적인 느낌의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이걸 이상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의 좋음이 또 어떤 알 수 없음에 있는 그 이상하다는 장소 지점의 좋은 점은 알 수 없음에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균이라는 것을 어느 곳에 정확히 기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이 약간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족이라는 것에서는 이상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기준을 두면은 이상하지 않은 거지. 사람으로 따지면 이상하지 않고 얘네들 가족이라고 봤을 때 이상하게 볼 사람들은 있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함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가족이란 지점에서만. 가족의 평균에서만 얘네들이 이상하고 나머지에서는 오히려 정상성을 굉장히 지키고 있어. 예를 들면 여자, 남자 막 이런 것들을 해체하지 않거든. 준규는 항상 그걸 드러내. 왠지 모르겠는데 스테파니 막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이 뭔가 요즘에 말하는 어떤 뭔가 그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뭔가 젠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것을 남성의 기호와 여성의 기호 그리고 나이가 별로 갖고 있는 기호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미도도 여자 미안. 아니. 미도도 너 여자였어라는 그런 문장을 딱 하면서 이제 그 교복을 입힌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맞아. 신기하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아저씨의 알코올릭이나 이 양아치 짓이라던가 부모 없음 이것이 다 이상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 맞아. 근데 그게 나는 그 이상함이 이상함으로 부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이상함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이름 붙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이상함은 어쨌든 이상함인데 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그것이 이상함으로 말할 수 있나? 그렇다면 뭔가 습관에 있어서의 이상함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습관? 누군가에게서 모든 면에서 정상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누군가는 뭔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혼도 하고 모든 정상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쨌든 사람은 어떠한 속성에 한해서는 이상함이 항상 있는 거거든. 평균을 벗어나는 게 이상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뭔가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굳이 이상함이라고 붙이려면은 가족의 정상성에서의 이상함 혹은 뭔가 신체적인 정상성에서의 이상함 뭐 이런 식으로만 붙일 수 있을 따름이지 이것을 얘네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뭔가 모호하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 완전히 응, 나도 이해했어. 근데 나도 뭐 얘네들 보면서 얘네들 다 이상한 캐릭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얘네들이 다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상하다고 불려질 만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상하다고 불려지는 것들이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이상하다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 알 수 없음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상함을 좀 더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난 그랬고 아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입니다. 그 이상하다 지금 4분 남았잖아. 내가 짧게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되게 단어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어도 많지만 근데 그거에서 설명되는 게 생소하다도 이상하다로 표현되고 보기 드물다, 기이하다, 상괴를 벗어나다, 괴상하다, 불가사의하다, 수상하다 라는 표현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묶이는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 우와, 그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핫한데 그것이 영어 제목이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익스트라올디너리로 썼다고 사람들이 되게 막 그거에 호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단어가 정말 많은 스펙트럼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한자로는 달을 리에 항상상이야. 항상상. 달을 리 항상상. 이게 그러니까 항상과 다르다 같은데. 아. 항상과 다른. 우리 3분 남았어. 아니야 항상 다르다. 항상 다르다가 이상하다. 항상 다르다. 항상 다르다. 항상성과 다르다. 항상성과 다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3분 남았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떡할지요? 네. 뒷담화 피드백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방과 이상한 뒷담화 피드백. 아 이거 편집 진짜 수고해라. ASMR.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파쿠의 자기 변호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짱이었다. 재밌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말씀드리면 되나? 그러면 될 듯? 너무 재밌다.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 나 오늘 생각나.